자, 오늘 아침에 모신 분은요,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 즉 청와대에서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봉직했고요. 지금은 이제 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김남국 전 국회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어딘가 그 국대 토크인가요? 거기서 이제 최진봉 목사님과 함께 뵀었는데, 네. 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선은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라고 이렇게 안부부터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솔로는 명절 보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지난 2달간 이제 지역에서 바빠서 그간 못 만났던 분들 좀 많이 만났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공식 좀 활동을 해서 변호사 업무와 방송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네네. 지역 활동이라면 경기도 안산. 네, 안산에 계속 살고 있고요. 부모님도 안산이어서 예, 저는 뭐 이번 명절에 계속 안산에 쭉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안산과의 네. 의리를 지키시는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십니다. 자, 오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있는데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오후 3시에 지금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앞서 이제 그 김용민 브리핑을 저도 함께 같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예. 이제 설마 하니 혹시나 공소 기각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공소 기각이 나올 수 있는 지금 그 하나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특검 법안 위헌성을 시비를 삼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특검법이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네. 특검이 부여한 권한 밖의 어떤 사건들 이걸로 이제 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다 위법하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독수 독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 원칙에 따라서 아예 기소 절차와 그리고 그 위법한 증거에 따른 어떤 네. 절차 자체가 다 네.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소 기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좀 우려 섞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그 공수처 수사권과는 또 무관하게 특검의 네. 수사 과정에서의 그 불법성 이걸 맞습니다. 저쪽에서 문제 삼아 가지고 네,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을 이제 다투는 건데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사 기관의 관할권 논란입니다. 예, 이제 예, 수사 예.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막 핑퐁하듯이 경찰에서 해야 되냐, 검찰에서 해야 되냐, 공수처에서 해야 되냐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사 기관의 관할권 논란이 이미 앞선 여러 법원에서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시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두 가지에 의해서 공소 기각 나오는 건 아니냐라는 예. 그 걱정이 있는데요. 예.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법원에서도 예. 사법적인 어떤 이 내란에 대해 30년 만의 내란에 대한 단죄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직위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들한테 두루두루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하던데 글쎄요, 조희대 씨가 살아있는 한 조희대 씨가 대법원장으로서 건재한 이상 그의 뒤를 봐준다면은 이 사실 윤석열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은 목숨 걸 일이 되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하여간 김남국 의원님도 걱정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지. 다들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려하는 것이 네. 또 직위원 재판부가 23일에 이제 인사 발령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북부지법으로 갈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예. 혹시나 윤석열이 오늘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아하. 불출석해가지고 예. 오늘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 네. 직위원 재판부를 또 넘어가서 예. 다른 재판부가 오기까지 이거 완전히 선고가 미뤄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보니까 그 변호인단은 네. 이렇게 짧게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예. 기자회견 없다. 예. 그리고 나갈 거다, 출석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박근혜와 이명박이 1심 선고 때 당시에 예. 재판에 선고기일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윤석열도 오늘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오면은
팬티바람에 끌고라도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겠다는 말이 더 사실은 걱정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좋은 선거가 나올 거다, 자기에게 있어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런 정황으로도 느껴져가지고 참 염려가 되는데, 예, 정말 상식에 따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조작 기소 TF를 구성하는데 이성윤 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앉히려고 하는 모양이죠. 정청래 대표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줄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과정에서 이 시스템 정치가 인사 추천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냐. 네. 소수가 밀실에서 후보를 낙점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미 추천된 뒤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인사와 관련된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이 미비가 아니라 아예 없었다라는 이 평가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내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청와대와 당과의 어떤 소통 채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걸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을 텐데 정무수석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과의 어떤 소통 채널도 약간 엇박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내 인사 시스템을 공식화해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상설화가 돼가지고 법사위라든가 이번 특검을 추천하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당내에서 추천하는 여러 인사 추천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추천하고 검증하고 하는 그 과정을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내에서 특검이라든가 방통위원들 이런 거 추천할 때 추천하는 의원들은 자기 추천하는 사람들을 밀어 놓으려고 다 그냥 계속 흠결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무조건 추천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레드팀으로서 공식 검증 기구를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소수가 밀실에서 추천하는 것을 낙점하는 그 관행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논란에 책임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또다시 이제 검찰 조작 대응 TF 단장으로 지금 임명되면서 논란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논란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분을 또 다시 당내의 중요한 어떤 기구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조금 더 당내 최고위원들과 많은 의원들과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작 대응 TF의 단장을 임명한다라고 한다면 그 팀의 구성원들, 위원들이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직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어떤 분을 단장으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조금 미리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당내 반발이 좀 덜했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성윤 위원장을 이렇게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계셨어요. 그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당내 갈등이 지나치게 폭발하고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비판은 당연히 건강하게 수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또 당내의 어떤 미래 권력을 놓고 다투거나 혹은 또 이걸 가지고 또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어디까지나 지금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또 신속하고 빠르게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당내에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서로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권력 다툼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도 당내에서 책임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나친 당내의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가 갈등을 비화하거나 또 이것을 또
길게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논란이나 문제는 내부에서 좀 잘 갈무리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네. 연휴 동안에 쉬질 않고 계속해서 SNS에 부동산 정상화 관련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부동산 정책 정말 백약이 무효하다라고 하면서 어렵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예. 예, 매우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저희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규제 중심으로 해서 수요나 이런 것들을 투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좀 억눌러 놨었는데요. 네네. 서울과 과천, 서울 등등의 공급지를 다 끌어모아서 네. 6만 호를 빨리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6만 호를 공급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2, 3년 뒤에 6만 호가 공급되는 것이고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예. 또 그게 부족한 거 아니냐 예. 당장 지금 걱정하는 그런 어떤 기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또 충족하기 위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지혜를 짜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서울에 있는 물량 자체가 한 42,500가구 정도 되는데 네. 이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묘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이 항상 저희가 그랬잖아요.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는 불리한 거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고 건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정면 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면 승부를 그것도 가졌다. 네, 그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이 직접 참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 직접 이 부동산을 잡겠다, 투기를 잡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이제 대통령께서 만평을 하나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네네네. 설마가 땅 투기를 이렇게 말 그림이 땅 투기를 잡는 설마의 마가. 예, 설마의 말이 땅 투기를 잡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만평을 공유해 주셨는데 네. 지금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서울 기준으로 해서 고가의 주택들이 상당 물량이 주말 기간에도 좀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 설 이후에 3월에는 조금 더 물량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개 설전을 마다하지 않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통상 부동산 문제는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로 여겨지기도 한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 서울 등 여야 초박빙 구도의 최대 격전지 선거에서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그것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일보가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데도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라면은 또 곁에서 대통령 모셨잖아요. 네.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분 아닙니까? 한다면 하는 분이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 저도 잠깐 몸을 담아봤지만 네. 부동산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건들지 못했던 이유가 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 그들의 그렇지. 표심과 예. 그다음에 부동산이 없는 무주택자의 표심 네.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사실 눈치 보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표심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항상 부동산 정책이 사실 후퇴하고 일관성이 없었는데 그도 그럴 이재명 것이 대통령- 참모들이 예. 다 그 서울 강남 이런 데 집이 많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예. 대통령께서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먹고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네네네. 안정적인 보금자리 집이라고 하는 이 주거가 없으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서울이 수도권이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치 볼 게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그 입장을 잡고 가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재미난 게요.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특히나 이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되어서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부자들도 찬성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것도 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네. 저희가 흔히 생각했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동산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거다, 무조건 반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네. 대통령 여론조사가 65% 정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대선 때 득표율이 49%였는데 한 15%포인트 늘어난 것 같아요. 자, 네. 이분들이 뉴 이재명으로 꼽힙니다. 이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김남국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통적인 지지층과 약간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뉴 이재명을 시기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3년 동안 저희 당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80만이었던 당원들이 80만이 일반 당원 기준입니다. 80에서 100만이었던 게 250만까지 이렇게 확 늘어났고요. 예. 권리당원도 지금 120만이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를 1기, 2기 거치면서 당원들이 확 늘어났고요.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 빼고 저희가 공산당 여기 빼고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늘어났던 그 당원 말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취임하고 8개월 이후에 쭉 이재명 대표의 정책들, 구체적인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고 들어온 또 당원들, 지지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원들이 가치와 조금 더 이념, 민주당의 뿌리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뉴 이재명은 조금 더 중도, 실용 좀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보고 들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뉴 이재명이 뉴라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이걸 갈등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전통적인 민주당을 쭉 지켜오신 그런 과거에 뭐 올드 이재명, 뉴 이재명 그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네. 과거에 쭉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 그분들도 소중하신 분들이고요. 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항상 했던 분들이 항상 했던 말들이 밭갈이해야 된다. 친구 한 명이라도 소개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글쎄 말이에요. 이재명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새로 민주당에 입당하시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해 주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민주당을 꾸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자, 지방선거 연대는 가능할까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대면하고 있어요. 뭐 국회의원 재보선, 뭐 평택이라든지 군산 후보 내지 말라 조국 혁신당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광역단체장도 양보하라.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연대 동력이 상당히 지금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왜 연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합당 과정에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양 당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갈등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국면을 잘 넘어왔으면 연대도 잘 이루어졌을 텐데 그 과정에서 너무 좀 갈등이 좀 심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잘 마무리하고 좀 매듭을 잘 짓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넘어왔으면 선거연대가 됐을 텐데 지금 선거연대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당 내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약간 뭔가 잘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설 연휴 지나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선거 연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전 입장인데 혹시나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 조국혁신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여러 사람, 뭐 여러 사람 아니더라도 몇 명이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많은 곳에서 선거를 지는 그런 어떤 국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선거연대를 이렇게 쭉 판을 깔아줘야지 지역에서도 후보자 간의 단일화라든가 선거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이고 그 협박 전략에 넘어가야 합니까? 저는 그 협박 전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몇 프로 나왔겠어요 그들이? 예, 전 그런 아유.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는 안산에서 만약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게 되면 지금 양문석 의원 안타깝게도 지금 선거법 재판 1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3심 그 대법원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 거기서도 1심, 2심 결과를 그대로 그 인용하게 되면은 재보선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재보선이 생기면은 출마하십니까?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파기환송 가능성을 언급하셔야지 유죄가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건 아니 실례될 1심, 말인 것 2심에서 같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아예 1심, 2심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을 저희가 이야기하지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도 않은 것을 놓고 무죄 그걸 취지의 놓고 파기환송. 예. 아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무죄 그건 취지의 저는 제가 봤을 때 예의가 아닌 것 파기환송. 같고요. 그래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온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근데 그 부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유죄 취지로 해서 인용이 될 경우에 선거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그걸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법원의 정치의 판결-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저희가 기다려야지 그걸 뭐 이렇게 놓고 그거를 막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은 신뢰라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그때 합니다. 가서 지금 얘기하겠다. 그때 가서. 네, 지금 현재 양문석 선배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정말 알겠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네네. 김남국 안산시장 출격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제가 그 여러 차례 수천 번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내란 때도 막 그런 거를 물어보신 분도 많았는데 내란 때는 역시나 내란 척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 정치적 개인의 무엇을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그 뭐 시장 나간다 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요. 네. 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동아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니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그래야죠. 제가 5년 내내 근무할 생각으로 근무했지 뭐 네. 출마하겠다 뭐 하겠다 비서실장이 고문해도 제가 뭐 하겠다 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비서실장이 계속 물어보셨어요? 이제 비서실장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예. 왜냐하면 너 나갈 거냐? 뭐 나갈 이렇게.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알기 때문에 네.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나가겠다라고 네. 말해본 적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물어봐도 한 번도 제가 뭘 하겠다고 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저쪽은 저기 전해 출신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더만요. 예, 그때 되면은 저기 나가기 싫어도 저 결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이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네. 인사드려서 반가웠고요. 또 예. 2026년 한 해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뭐 스튜디오에 한번 모실 테니까 그때 한번 꼭 나오시고요. 네,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국 전 의원이었습니다.